안녕하세요. 연산과 함수입니다. 저희가 제목이 연산과 함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이렇게 특이하게 연산과 함수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제가 저희도 이 수학 하나로 15년 넘게 막 정말 온갖 실험을 다 하고 애를 열심히 시켜봤는데 결론은 연산과 함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수학 잘하는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다시 얘기드리지만 결론은 연산과 함수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가지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향성, 연산, 함수, 로드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블록에 이제 글로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좀 글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는 자료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방향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방향성 처음에 영어 수학 얘기가 나오네요. 이 영어 수학이 좀 비교가 되는데 가장 많이 이제 투자하는 과목이죠. 근데 영어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하죠. 근데 영어의 경우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이 모의고사가 강남에 있던 어떤 일반 고등학교 무슨 여고 얘기 들었는데요. 이 100점 받는 친구들이 영어가 100명씩 나온다. 100명. 뭐라고요? 100점 받는 친구들이 100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와,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이 어떻죠? 영어는? 잘해요. 왜요? 그냥 쏟아부은 대로 막 시험 영어식 쏟아부으면 애들이 그냥 푸싱에 의해서, 분량에 의해서 됩니다. 자, 근데 수학은 어떠냐? 수학은 전혀 다르죠. 고등학교 평균 내신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내신 얘기하면 초등은 얘기할 거 없지만 90 언저리, 중등은 한 70 언저리, 자, 고등은 어떠냐? 이 얘기거든요. 어떻다고요? 와우, 몇 점? 3, 40점대. 이런 점수를, 평균 점수를 접하면 되게 그 밑에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나 어머님들은 설마 3, 40점대 물어보세요. 주위에 친척이 있거나 아는 또 사실 위에 언니 오빠 있는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이제 그제 가서야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고사 얘기인데요. 아까 영어 모의고사 얘기했죠. 그래서 영어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요. 등급도 제법 나옵니다. 수능 문제도 풀고요. 수학은 어떠냐? 여기 보니까 17년 3월 9일 모의고사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모의고사니까 고등이니까 등급이 나오죠.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나오는데 1등급이 몇 퍼센트? 4%, 2등급 10%. 자, 이거를 100명이 시험 본 아이들이 100명이 시험을 봤다 치면 4%니까 1등급 받으려면 몇 등 해야 돼요? 4등 해야 되죠. 100명 보고 4등 하려면 어때요? 중등 내신으로 생각하면 결코 호락호락한 수치가 아닌데 아이들한테 그럼 몇 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97, 98 이상은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3월 고1 모의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언제였냐 이긴데 몇 점이었냐 이긴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94가 아니라 84점. 84점. 이 84 무슨 말이에요? 이 4등. 84점 맞고 1등급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뭐예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고전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모의고사니까 고등학교 걸로 한 건가요? 안 배웠잖아요. 입학하자마자 시험 보니까 중등부 갖고 모의고사를 보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수학은? 많이는 했지만 굉장히 고전하는 현상이. 그래서 여기 국포자, 영포자 이런 얘기 별로 없지만 수포자 얘기는 여전히 수포자 계속 얘기가 나오죠. 창의, 사고, 논리, 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생들 자녀 애들은 이제 이런 교재들 많이 붙을 거예요. 맞아요. 수학이 원래 왜 여기 이제 관심을 가죠? 수학의 본질은 사고력 향상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거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과연 기대만큼 또는 이걸 약간 메인이나 본질로 볼 수 있느냐 그 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사실 이런 영재 교육용 무슨 교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거 굉장히 많잖아요. 고급 교재들 저희도 많이 시켜봤어요. 별의별 문제들 많이 시켜봤어요. 근데 생각만큼 실력 향상 아니었고 되게 애매했습니다. 별로 딱히 좋은 기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인데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거하고 수학을 잘하는 것 이 얘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좋아지게 어떻게 되죠? 머리를 좋아지게 하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머리 좋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수학을 잘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의성 얘기를 많이 해요. 수학적 창의성, 뭐 스토리텔링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또 희한한 것들을 갖다 붙이는데 정말 수학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목이냐? 아, 절대 아닙니다. 수학은 아주 확고한 뭘 갖고 있다고요? 프레임, 틀을 갖고 있어요. 아주 확고한 틀을 갖고 있어요. 이 틀은 부모님 세대나 지금이나 이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빨리 익숙해지고 맞춰지는 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지 사실 창의성이 뭐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뭐 다양한 특이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창의성이에요. 수학은 정말 그렇게 유도하는 과목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수학은 아주 고정화된 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점에서 보면 창의성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머리 좋아지는 데는 좀 도움을 주지만 뭐라고요? 수학을 잘하는 건 별개다. 자, 그러면 초등 수학의 핵심이 뭐냐? 초등 수학의 핵심은 분수 잡는 거예요. 분수. 간단해요. 뭐 잡는 거? 분수 잡는 거. 분수. 분수 뭐부터 돼야 돼요? 연산부터 확실히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재에서 나오는 뭡니까? 그냥 비례식, 비례배분, 비율 다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된다? 분수에서 나온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도 분수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분수 잡는 게 초등의 핵심인 거죠. 여기서 살짝 양념으로 간혹 주산을 좀 하면 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산에 좀 관심을 갖는 얘기는 이 암산력. 아주 암산으로 아이들이 뭔가 처리하면 좋겠다. 일정 부분 맞아요. 예, 좀 빨라지고요. 훈수도 되고 이러는데 가장 맹점이 이 부분입니다. 분수. 주산, 분수 어떻게 될까요? 과거 해보셨죠? 분수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도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뭐죠? 문제집 분량. 저희도 한때 동시에 막 4권씩 동시에 4권씩 돌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렇게 4권씩 소화를 하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애들도 선생님도 경우에 따라서 어머님도 진을 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시켜봤는데 과연 애들이 잘 발전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정말 이 중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중짜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 상위권으로 이게 가는 이 중짜 뛰는 게 거의 안 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쳤다 보일 뿐이지 진짜 실력 갖춰서 올라가느냐? 안 돼요. 이 상은 또 거꾸로 막 걸어놔만 안 됩니다. 왜죠? 상위권은 그냥 원래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뭘 시켜도 상위권은 잘 돼요. 물론 저 큰 흐름을 잘 잡아줘야 되지만 애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이 할만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수학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시다? 수학이 잘 되던 분이에요. 잘 되던 분들이 안 되는 친구들 데리고 하려니까 답답한 거죠. 잘 안 되니까. 몇 번 일러주고 반복하고 했는데도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하고 분량으로 쏟아 부었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왜 안 되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제집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을 열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마치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마치 곡을 잘 연주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상위권이라고요. 그냥 상위권. 상위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짜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할 때 2점 이게 나오네요. 1차 함수 2점. 이거 갖고 함수를 뽑아내려면 이제 y는 ax 플러스 b에서 a하고 b를 찾아야 되는 기울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x의 증가량 3 빼기 1, 4 빼기 2 해서 뭐죠? 그냥 2분의 2니까 1이네요. 자, 그래서 y는 뭡니까? 1이니까 x 플러스 b가 되고 한 점을 넣어보는 거예요. 1일 때 2 이렇게 넣었더니 b도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1. 와우. 근데 우리 선생님들 알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중요하니까 어때요, 저게?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 뭐죠? 빨리빨리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숙달돼서 되려면 한 몇 번 정도는 해봐야 될까요? 사실? 한 100번은 해봐야 돼. 100번 이상. 근데 문제집에서 이렇게 2점을 주고 함수씩 뽑으라는 문제가 한 문제집에서 한 몇 개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찍어보세요. 10개, 20개, 30개, 40개. 몇 개 나온다고요? 10개도 안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10개도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죠? 어쩌다 찔끔 나왔다가 또 안 나오다가 어쩌다 찔끔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하냐면 피아노를 배워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새로운 이제 음계 악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되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해되게 설명해주고 연습을
그리고 선생님이 시범을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뭐는 된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 저렇게 보는 거구나. 뭐는 된 거죠? 이해는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현상이 가장 심한 과목이 뭐라고요?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 수학은 그래서 이해대 자기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기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기화가 뭐 하는 거죠? 몸에 익히게 하는 거예요. 몸에 익히게. 근데 많은 경우가 자기화보다는 이해 쪽 이것만 쏟아붓고 있어. 이것만. 계속 선생님의 시범, 선생님의 설명 듣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자기화 쪽은 굉장히 약해요. 시스템이나 도구도 굉장히 약해요. 문제집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찔끔 해본 거 가지고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요? 상위권이라고요. 원래 상위권. 보통의 아이들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분석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했다면 내 걸로 만들게 하기 위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기본기를 다지는 거고 내 실력을 진짜로 키우는 것이죠. 자, 타이틀이 중등 내신 중등 내신 간단히 얘기해서 뜨거운 감자. 중등 내신 정말 뜨거운 감자. 중등 내신 열심히 애들이 공부하고요. 적당히 점수가 나와요. 중위권 애들도 점수가 제법 잘 나와요. 정말 제대로 아이들이 실력이 쌓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볼링 이렇게 써 있는데 볼링 배우러 제대로 레슨 배우러 가면 그냥 이렇게 취미 삼아서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굴리든 저렇게 굴리든 적당히 굴려서 점수 나오면 재밌네? 이렇게 하죠. 근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그냥 100이 목표가 아니라 150, 200 이렇게 가고 싶어. 진짜 실력을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죠? 레슨 받잖아요. 그러면 레슨 가면 어떻게 해요? 공 막 줘서 굴리세요, 던지세요 이렇게 안 하고 뭐 하죠? 폰만 잡아요, 폰만. 한 달 내내 뭐 하죠? 자세만 잡아. 자세만. 공 만지지도 못하게. 재미가 없잖아요, 자세만 잡는데. 근데 왜 자세 잡는 게 중요하죠? 자세 잡히는 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실력을 키울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그 기본이 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이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아까 피아노에도 들었지만 어떤 부분이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엄청. 그래야만 나중에 어때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곡이 연주가 되는 거고, 곡을 연주하는 게 바로 문제집을 푸는 거고, 그것이 또 시험에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본기 상관없이 점수가 그럭저럭 나오느냐? 중등 내신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중등 내신은 간단히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범위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범위나 유형이 못 보던 문제가 나왔네? 이런 일이 없다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적당히 대입을 하면 답이 유추돼요. 답이 나와요. 적당히 대입하면 뭐라고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정해진 유형 갖고 대입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 찾았네? 5개 중에 뭐네? 여기에만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형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기출, 족보 열심히 뺑뺑이 해요. 열심히 뺑뺑이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그럼 애들이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답 찾았잖아요. 이러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기본기 어떤 실력보다는 자꾸 이제 요령에 익숙해져. 무슨 요령? 답 찾는 요령. 근데 이게 통하는 게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중학 내신이라는 거죠. 고등 때는 뭐하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기본기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처음에 이제 방정식 들어오면 모든 문제집 이렇게 또 어떤 선생님들도 이항으로 풀어라. 이항으로 풀어라. 애들이요, 방정식을 하면 방정식이 뭐야? 그러면 설명을 못해. 방정식이 뭐야? 설명을 못해. 키워드 간단하잖아요. 뭐죠? 뭐 찾는 거? 미지수 찾는 거. 뭐 찾는 거? 등식의 성질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항이 아니에요. 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식이 있으면 이게 같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같다는 게 유지된다는 게 등식의 성질인 거죠. 항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현상인 건데, 문제는 막 이렇게 빨리 요령으로 탁 던져가지고 대입만 해서 빨리 찾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는 2. 이거를 방정식으로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거를요 한참 헤매요. 항이 넘어가서 막 난리 그럴 수가 아니에요. 근데 등식의 성질로 연습된 친구들은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양변에다 무슨 짓을 하면 간단해질까 했더니 분수가 복잡해. 2와 3을 쳐다보고 뭐죠? 여기다 공비해서 6을 치고 여기다 공비해서 6을 곱하면 이렇게 돼서 3x 뭐예요? 플러스 4는 12. 이렇게
정수로 바꿔서 처리하니까 굉장히 간단해지더라. 이런 사고의 접근은 등식의 성질로 가능하거든요. 등식의 그러면 왜 등식의 성질이 중요한데 이항으로 하느냐? 빨리 공 던져서 점수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 그래요. 애들이 귀찮아하잖아요. 같은 수를 이거 저기 아이들 세팅시키려면 같은 수를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이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시켜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해, 구경만 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결론이 뭐다? 이항이다. 간다는 거예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기본기가 안 다지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상황,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 요리하는 그런 맛이 굉장히 떨어져요.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 뭐 절편 기울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식이 있으면 2x-2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들이 절편으로 여기 절편 찾고 여기 절편 찾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 찾고 얘 찾고 이렇게 빨리 그냥 쉽게 가나. 근데 제대로 하는 친구들 마이너스 2가 출발점이고 기울기가 1일 때 2 증가했으니까 1일 때 2 증가했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기울기.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수학의 끝이 있죠. 수학의 끝이 이제 뒤에서 소개되지만 수학의 끝 미적분, 미분, 적분, 미분, 적분. 근데 이 미분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순간 기울기. 순간 기울기를 사용하는 게 미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울기를 접할 때 철저히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뭐예요? 기울기가 굉장히 편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분의 F 2A 마이너스 FA 그래서 Y는 2X 플러스 B 있는데 이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 뭐죠? 이거 대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막 A, B 장난이 아니야. 더 복잡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수로 나오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는 2a-e에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2를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풀라는 문제예요? 아니요. 기울기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약간 이제 고급이나 심한 문제 쪽 가면 자연스럽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충분히 기울기를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입만 시도해봐요. 대입만. 문제가 되죠. 몇 가지 예만 들어본 겁니다. 분해 공식 아이들이 뭐 하죠? 외우기만 해요. 물론 외우는 것보다는 외워지는 게 좋습니다. 외워지는. 자, 어떻게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해보는. 근해 공식을 유도해보려면 어떻게 되죠?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해야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축의 방정식이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노가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결론만 해요. 결론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기계처럼 외워. 기계처럼.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해보지도 않고 기계처럼 외워요. 그러니까 애들의 증상이 어떠죠? 자꾸 헷갈린다, 잊어버렸다, 착각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기본기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등 내신이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 쪽이 뭐가 다르냐 이 얘기예요. 고등이 뭐가 다르냐. 자, 첫째 칸막이. 중등은 철저하게 칸막이가 돼 있어요. 칸막이. 그러니까 만약에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방정식만 나오지 여기 함수 섞이고 부등식 이런 거 섞이지 않아요. 그냥 방정식이면 뭐만 나온다고요? 방정식만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여기 정해진 유형을 그냥 딸딸딸 많이 해보고 시험 보면 대입해서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고등은 이 칸막이가 걷어져요. 칸막이가 걷어져서 모든 단원이 다 섞이는 형태로 가요. 대표적인 예가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써있는데 얘네들이 막 버무려져요. 막 버무려져. 근데 이걸 다 언제 처음에 베이스를 했죠? 기본을? 중학교 때 했는데 애들이 뭐라고요? 무슨 관련이 되는지 전혀. 그거 표현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얘보다 쟤는 쟤인가 보다. 얘네들은 다 같은 식구예요.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그걸 함수편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런 감이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버무리는 식인 고등거에 대응이 되는데 그렇게 접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유형 과연 중등은 유형 쫓아가는 게 통하는데 고등이 통하냐 그 얘기예요. 되게 추산에 의하면 고등 유형을 굳이 뽑아보면 3,000개 정도 된다 그래. 3,000개. 자, 3,000개에다가 10문제씩 해보면 문제 3만. 3만 문제 어떻게 해요? 3만 문제 외울 거예요? 어렵다고요. 유형을 쫓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분량. 와우. 몇 권? 6권. 몇 권? 6권. 분량. 여기 나온 대로 살인적인 분량 6권. 초등이 6년, 중등이 3년, 고등이 3년에서 12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기 3년. 여기 뭐야? 요게 분량의 70%. 와, 70%인데 이게 고3으로 한 권이라도 넘어가면 안 돼. 고1, 2 때 다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정신 차려가지고 와 이게 뭐 이게 막 함수 엄청 중요하구나 막 그제서 알아도 어떻다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고 살인적이라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얘기가 또 나오죠. 아까 등급 얘기가 나왔죠. 등급? 1등급부터 이렇게 되는데 1, 2등급 장면은 의외로 많지 않아. 근데 여기 2, 3등급 있죠. 2, 3등급의 장면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3등급 받는 아이가 2등급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중등 때 뭐 90점 이상, 95점 이상 이렇게 잘하던 친구들이, 이게 3등급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럼 도대체, 오히려 2등급, 1등급 가기는 좀 수월하다. 의지만 받쳐주면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장벽이 뭐냐? 바로, 개념이라는 화두가 드디어 여기서 나온다. 개념이라는 화두가 드디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중등 때는 조각조각 그 부분만 시험으로 보니까 잘 유념 안 했다가 고등 가니까 왜 개념이 이슈가 되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고 섞여서 어우러지는지 막 이렇게 접근하니까 하나씩 할 때도 별로 거론 안 했다고요. 도대체 방정식과 함수하고 무슨 관계냐 뭐 이런 것도 안 해본 친구들이 감히 그게 섞여져 있는 문제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개념의 장벽. 자, 상위권 애들도 뭐라고요? 방향 잘못 잡고 가면 모의고사 3등급 헤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죠? 칸막이, 유형, 분량, 모의고사 이렇게 정리해보면 고등수학은 정말 중등하고 어떻다고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뭐 간단히 이런 정도 어떤 좀 문제가 있느냐 뭐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수학은 어쨌든 사고력이 맞아요. 근데 여기 그냥 사고력은 머리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고등이에요. 고등 뭐 고등 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입시? 아닌가요? 자, 연산, 개념 함수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방향 쪽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살짝 가져야 되는지 이제 기존에 많이 거론하는 것들이 어떤 좀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소개되어주는 연산, 함수, 로드맵 부분을 차분하게 잘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분명 뭐가 본질, 뭐가 핵심이구나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